반세기 동안 절대 진리처럼 믿었던 공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오고 있어. 명문대 나와서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구 들고 있는 기술자가 2배 더 번다는 거지. 이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부터 파헤쳐야 해.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봐. 그냥 질문하면 답 주고 그림 그려달라 하면 그려주고 그 정도였잖아.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 AI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걸 찾아서 일을 끝내버리는 단계까지 왔거든.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라 진짜 직원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지. 더 무서운 건 이제 컴퓨터 화면 안에만 갇혀있던 AI가 진짜 세상으로 나온다는 거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말한 피지컬 AI가 바로 그거거든. 팔다리 달고 공장에서 일하고 집 나르고 나중엔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로봇 말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 돈이 흘러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지. 예전엔 코딩 잘하면 돈 벌었어. 근데 이제 AI가 코드 짜는 걸 대신해 주니까 그 능력이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 메타 저커버그가 직접 인정했어.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코드 절반은 이미 AI가 작성한다고 말이야. 중급 개발자는 이제 AI로 충분하다는 뜻이지. 그럼 돈은 어디로 가느냐?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곳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게 손으로 일하는 기술 직종이야. 첫 번째 유망 직업, 도메인 전문가. 도메인 전문가부터 살펴보자. 도메인이 뭐냐면 특정 분야를 말해. 의료랑 농업, 그리고 법이랑 제조, 이런 각각의 영역이 도메인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건 코딩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분야를 진짜로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왜냐면 코딩은 갈수록 AI가 더 잘해. 근데 AI한테 뭘 시켜야 하는지, 현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는 그 일을 해본 사람만 알거든. 젠슨 황이 말했어. 다시 20세로 돌아간다면 소프트웨어 공부보다 물리과학에 더 집중했을 거라고 말이야. 왜 그랬을까? AI야는 엄청난 도구로 신약 개발하거나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분야 지식이 코딩 능력보다 훨씬 비싸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야. 번역기 등장과 비슷해. 구글 번역기가 나왔을 때 번역가가 사라질 거라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 사라진 건 단순 번역 노동자였고 전문 분야 지식을 가진 통역사나 번역가 몸값은 오히려 올라갔거든. 의학 논문 번역이랑 법률 문서 번역은 기계가 못하니까 말이야. AI 시대도 똑같아. AI가 코드 짜고 분석하는데 그 결과물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려면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 결국 AI 시대 주인은 AI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전문 분야에 AI를 접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유망 직업, 로봇 정비사와 로봇 관리자야. 로봇 관리자가 뭐냐면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로봇을 계속 돌리는 전문 인력이거든. 자동차 시대를 떠올려봐.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정비소도 같이 커졌잖아. 로봇도 똑같아. 공장이랑 물류창고, 나중엔 집까지 로봇이 깔리면 24시간 돌아가다가 당연히 고장나거든. 소프트웨어 문제는 원격으로 고치는데 모터 나가거나 센서가 깨지면 결국 사람이 현장에 가서 직접 고쳐야 해.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봐. 로봇 한 대 멈추면 그게 끝이 아니야. 전체 작업 라인이 멈출 수 있거든. 그러면 비용 따질 겨를도 없이 지금 당장 고쳐줄 사람을 찾게 돼. 그래서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피지컬 AI를 새 비전으로 내세웠어. 빅테크가 소프트웨어에선 앞서갈지 몰라도 자동차와 로봇 같은 실제로 움직이는 제품과 공장 데이터는 복제 못하는 엄청난 강점이라고 했거든. 스마트폰 초기랑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앱 개발자가 주목받았지. 근데 시간 지나면서 스마트폰 수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가치도 올라갔거든. 로봇 시대도 비슷한 흐름을 탈 거야. 다만 로봇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싸니까 정비 비용도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어. 세 번째 유망 직업, AI 시스템 설계자. 이제 AI 시스템 설계자 이야기를 해볼까? 설계자가 뭐냐면 건축가처럼 AI 시스템 전체를 만드는 사람이거든.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말을 했어. 에이전트가 새로운 앱이라고 말이야. 무슨 뜻이냐면 예전엔 앱을 하나하나 만들었잖아. 이제는 AI 에이전트들이 그 앱 역할을 한다는 거야.
회사 입장에선 수천 개 특화된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하면서 일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문제는 이 에이전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잘못된 정보 만들지 않게 통제해야 한다는 거거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AI 시스템 설계자야. 숫자로 보면 확실해. AI한테 명령어를 잘 넣어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연봉이 약 12만 6천 달러 선에서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어. 반면 복잡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설계하는 AI 설계자 연봉은 18만 5천 달러에서 시작해서 베테랑은 33만 달러에서 우리 돈 4억 5천만 원 넘거든. 이런 차이가 왜 나냐면 명령어 입력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 근데 전체 시스템 설계하고 문제 생겼을 때 책임지고 해결하는 건 아무나 못하거든. 여섯 번째 유망 직업, 전기기술자와 배관공. 엔비디아 CEO가 공개 석상에서 선언했거든. 앞으로는 노트북 들고 코딩하는 사람보다 전기기술자나 목수한테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고 말이야. 왜 그럴까? AI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데이터 센서라는 AI의 두뇌를 담은 거대한 컴퓨터 창고 있잖아. 이거 하나 돌리는데 드는 전기량이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양이랑 비슷해.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연결하고 뜨거워진 컴퓨터 시키는 냉각수 배관 설치하는 작업은 AI가 절대 못한다는 거지. 사람이 직접 현장 가서 손으로 해야만 하거든.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전선을 직접 연결할 순 없잖아.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 인터넷 붐 터졌을 때 케이블 설치하는 기술자 수요가 폭발했거든. 모두가 닷컴 주식 열광할 때 진짜 돈 번 건 인터넷 망 깔아주던 기술자들이었지.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인데 차이가 있어. 예전 광 케이블은 한 번 깔면 끝이었는데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맥킨지 예측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가 2030년까지 우리 돈 9,600조 원까지 간대. 계속 일감이 쏟아진다는 뜻이거든. 영국 재정연구소 통계 보면 대학 대신 직업학교 선택하는 젊은이 비율이 계속 늘고 있어.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인데 2025년에 직업훈련 전문대학 졸업자 실업률이 대학 졸업자보다 낮은 달이 1년 중 6개월이나 됐대. 통계 집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야. 영국 유나이티드 칼리지 그룹 자료도 놀라워. 최근 3년간 공학이나 건설기술 배우겠다는 학생이 9.6%나 급증한 반면 대학 학부 등록은 10년 만에 처음 줄었거든. 무슨 뜻이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명문대 졸업장보다 기술 자격증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지. 반세기 동안 유지됐던 공식이 깨진 거야. 대학 나오면 취업 잘 된다는 그 공식 말이야. 인디드 고용연구소 분석 보면 취업 어려움이 주로 화이트 칼라 쪽에 몰려있대. 사무직이랑 전문 서비스, 그리고 기술 분야 직장인들이 타격받고 있다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들 짐작하듯 AI 때문이야. 엔스로픽 CEO가 경고했잖아. 앞으로 5년 안에 신입 사무직 일자리 절반이 AI로 바뀌고 실업률이 10%에서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말이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 아마존이 올해 1월에 사무직 1만 4천 개 이상을 감축했거든. 반면 손으로 일하는 직업은 AI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해.
미국 건설협회 수석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 젊은이들이 AI가 사무직을 더 위협한다는 걸 똑똑하게 알아챘다고 했어. 실제로 미국 전국 학생정보센터 자료 보면 올가을 직업전문대학 등록률이 전년 대비 3% 늘었거든. 4년제 대학 증가율 1.4%보다 2배 넘는 수치지. 실리콘밸리 훈련센터엔 선생님이랑 사무직 그리고 회계사 출신들이 배관공이나 냉난방 기사로 전직하려고 몰려들고 있어.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 따르면 배관공이랑 전기기사 같은 전문 기술직 평균 시급이 미국 전체 평균 시급 31.5달러를 넘어섰거든. 숙련된 기술자는 시급 평균 48달러 이상 받아. 7번째 유망 직업, AI 리스크 관리자. AI 리스크 관리자도 떠오르고 있어. 쉽게 말해 AI 감시관이지. 이제 AI는 그냥 질문답하는 수준을 넘어섰어. 직접 돈을 이체하고 핵심 데이터를 삭제하고 중요한 결정에 승인을 내리는 실무 담당자가 된 거지. 이게 어떤 의미냐? 예전엔 AI가 잘못된 답 주면 그냥 다시 입력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AI 판단 착오 한 번에 기업이 통째로 망하거나 수백억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AI한테 네 권한은 이 범위까지라고 경계를 정해주고 문제 발생하기 전에 시스템 약점을 미리 발견해서 차단하는 전문가가 꼭 필요해진 거야. 이 일이 정말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래밍 실력도 갖춰야 하는데 법률이랑 윤리 문제까지 전부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인문학과 공학 지식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전문가만 할 수 있는 분야라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연봉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야. 이걸 가장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이야. 올해 1월 CES 2026에서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본격화시켰잖아. 거리가 무인 자동차로 가득 찬 상황을 떠올려봐. 만약 자율주행 차량끼리 충돌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소프트웨어 만든 개발자? 차량 소유주? 부품 만든 회사? 이런 판단을 AI 스스로 내릴 수는 없어. 결국 방대한 주행 데이터 로그를 전부 분석해서 법률적, 기술적으로 명확히 규명해줄 전문조사관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율주행 사고조사 전문가가 바로 AI 리스크 관리자의 핵심 미래 모습이 될 거야. 8번째 유망 직업, 로봇 커스터마이징 전문가. 다음은 좀 의외일 수 있어. 로봇 꾸미기 시장이야. 젠슨 황이 직접 로봇용 옷 산업이 뜰 거라고 말했거든. 소비자 심리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 사람은 물건을 기능만 보고 안 사거든. 핸드폰 케이스 보면 딱 알 수 있어. 핸드폰 케이스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아? 2024년에만 우리 돈 12조 2천억 원 규모였어. 심지어 매년 4.4%씩 계속 커져서 2033년엔 거의 2배인 19조 8,110원까지 간대. 핸드폰만 그럴까? 자동차 튜닝 시장도 있고 게임에서 캐릭터 꾸미는데 수만 원 쓰는 사람도 많잖아. 전부 내 거는 좀 달랐으면 하는 마음이야. 사람들은 내 손에 있는 기계가 남들이랑 똑같이 생긴 걸 싫어한다는 거거든. 내 거는 좀 달라야 하고 내 취향이 담겨 있어야 하고 더 예뻐야 한다는 욕구지. 이게 바로 꾸미기 본능이야. 자, 상상해봐. 손바닥만한 핸드폰 하나 꾸미는데도 전 세계가 12조에서 19조 원 쓰는데 이제 내 집 거실 걸어다니고 나랑 대화하고 내 아이랑 노는 사람 크기의 로봇이 들어온다면 그 로봇을 차가운 쇳덩어리 그대로 둘까? 절대 아니지. 친근하게 느끼려고 피부를 씌우고 안전하게 충격 흡수 옷을 입히고 심지어 계절마다 옷 갈아입히는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어. 정리할게. 결국 AI 시대 부자는 AI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AI를 자기 분야에서 제대로 부릴 줄 아는 사람이지. 남들이 포화된 컴퓨터 앞 경쟁만 할 때 월가와 전 세계 CEO들은 땀 흘리는 현장과 실물 경제로 눈 돌리고 있어. 반세기 동안 유지됐던 대학자 우위 공식이 처음으로 깨졌어.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 시작일 가능성 높거든. 책상 앞에서 벗어나서 진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눈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 기다려줘.